안녕하세요. 네. 뭐 오셨나요? 아직 비디오 저희가 못 나가지고 아직. 아, 그래요? 그럼 저희 먼저 좀 들어가서 기다리겠습니다. 아, 네. 오, 안녕하세요.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빨리 왔어야 되는데 아, 아니에요. 그 미디어 데이 끝나고 바로 오신 거잖아요. 근데 앞에 기자님들이 많이 질문이 많으셔가지고 네. 그거 좀 답변하다가 오다 보니까 좀 늦었는데요. 네. 매번 저는 말이 많아서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의 힘이 나갔다고 당당하게 다 같이 유일한 후보가 접니다.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는 선택입니다. 아이고야. 네, 일단 한번 시간을 볼까요?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또 그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게 말하다 보면 자기 논리가 좀 강화돼요. 아,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보다 더 잘 말하고 있네 이런 거 가끔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언론하고 이렇게 대하면서 좀 많이 배우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예. 화환이 엄청 많더라고요. 예, 지지자들이 지금 요거 다 보면 막 어차피 대통령은 예. 한동훈 뭐 이런 식으로 막 굉장히 지지를 보내주고 계시는데 불끈불끈 하세요? 처음엔 되게 이상했어요. 아니 도대체 왜? 이상하셨어요? 이상하죠. 제가 뭐라고요. 뭐 제가 뭐 연예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뭘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자기 귀한 시간을 써서 이러시지?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근데 좀 지나고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이건 선의라고요. 보시면 아시지만 제가 뭐 볼 거 있다고 그렇게 저를 그렇게 좋아하겠어요. 그것보다는 뭘 해주길 바라는 마음, 네. 그리고 혹시 제 소신에 대해서 공감하는 마음 이런 걸 거예요. 불끈불끈 쏟는다는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무섭고 책임감이 느껴져요. 아, 내가 오늘 일정도 보면 되게 빡빡하고 길고 힘들거든요. 네. 힘들어요. 체력적으로. 근데 사람이 체력적으로 힘들면은 날카로워지기도 하고 좀 그렇게 되잖아요. 저런 걸 보면 그 마음이 사라집니다. 아, 내가 지금 그럴 때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 하게 돼요. 이 캠프 이름이 뭐냐 이렇게 봤더니 국민 먼저 캠프더라고요. 이렇게 이름을 지으신 이유가 뭘까요? 제가 계엄 이후의 상황에 대한 책을 썼잖아요. 국민이 먼저라는. 저희 국민이 먼저입니다. 그때 제가 12월 3일 날 10시 반 많은 사람들이 그 시기에 자기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대화하고 기억하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용기 내면 계엄을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전 대통령하고 뭐 개인적인 깊은 관계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정부에서도 참여했었고 그리고 대통령을 배출한 당대표를 하고 있었는데 별로 고민은 안 했어요. 근데 대신 이 말을 생각해서 지금은 나라가 먼저고 국민이 먼저다. 저는 그 모습이 계속 예, 생각이 예. 나요. 본회의장 뒤에서 예. 팔짱 탁 끼시고 이제 이 예. 표결되는 예, 과정을 기다리시면서 이렇게 예. 있는데 저 때 심정이 어떨까? 솔직히 말하면 좀 무섭긴 했어요. 인간 한동훈은 조금 무섭긴 했다. 하지만 정치인 한동훈은 결단했다. 거기서 도망가면 쪽팔리잖아요. 어떻게 거기서 뭐 안 갑니까? 그냥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국회의장한테 빨리 표결하자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이재명 대표 들어오길 기다렸던 것 같아요. 제가 한 11시 58분쯤 국회에 들어갔는데 이재명 대표는 딱 1시간쯤 뒤에 11시 58분 이쯤 들어오더라고요. 네. 표결 직전이었죠. 근데 본인이 숲에 숨어 있다가 무서워서 숲에 숨어 있다가 다 차면 표결 직전에 들어왔다고 본인 스스로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국회 숲이 있어요. 밤이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숲에 서가지고 그 담장 뒤에 숨어서 148명이 모이는 순간 들어가자. 그걸 왜 자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당이 반대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계엄을 규정하면서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지목했고요. 그렇다면 야당끼리 해제를 한다고 해서 해제를 그렇게 순순히 받아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당대표라는 지위가 이 계엄을 그날 막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그 마음만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더 용기 있고 더 나은 사람이 또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당대표로서. 근데 저는 그날은 어떻게든 간에 이걸 막겠다는 생각만 했어요. 지금도 그런 면이 있고요. 이 외로워진다라는 거 좀 이따가 더 집중해서 하겠는데 예, 이거 밥을 먹고 하나요? 하면서 어. 네, 할까요? 아니, 감독님도 식사 안 하세요? 아. 이거 드시지. 할까 싶은데? 해드릴까요? 아니. 아이고. 알겠어. 여기 드시죠.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대구에 갔었어요. 네. 대구의 청년 사업가들하고 말씀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경청회라고 제가 좀 많이 듣기 위해서 그런 대화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한정식 도시락이라는 네. 대구에서 하고 계시는 굉장히 어렵게 사업을 키우셨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하나 주셨는데 네. 그렇게 받으면 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선거법상. 그러니까 선거 때는 엄청 조심해야 되잖아요. 좀 너무 야단스럽긴 해요. 뭐 그 정도 도시락 같은 거 서로 주고받을 수도 있는 건데 하여튼 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식사하시면서 예, 얘기할까요? 좋아합니다. 조성, 주보. 아니 근데 이렇게 인터뷰하시면서 식사하시면서 인터뷰하신 적이 있나요? 처음인데요? 처음이에요. 네. 네, 저희가 또 저희 판도라가 이제 다시 시작을 하는 프로라서. 그러니까 예전에 그 토론할 때 제가 자주 봤던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좀 무서운 프로 아니었나요? 굉장히 의미 있는 프로죠. 아니 이 빌딩이 사실은 대권 명당으로 불리잖아요. 대대로 되게 유명해서 어쨌든 뭐 김대중 전 아, 대통령, 여기서요? 박근혜 처음 전 몰랐네요.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어쨌든 대선 캠프가 있었던 빌딩이고 정치부 기자들이 기사 쓸 때 항상 이 대합 빌딩에 누가 자리를 하느냐를 되게 주목하는 편인데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뭐 이번에는 김문수, 뭐 홍준표, 뭐 유정복 후보가 다 이제 층만 달래서 여기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언론에서 보니까 뭐 껄끄러운 동거다 뭐 이러던데 좀 마주치기도 하고 하셨어요? 아니, 인간적으로 마주치면 껄끄러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뭐 앉으면 다 얘기하게 되죠. 그리고 서로 또 정치라는 게 어려워요. 네. 정치 저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점점점 느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를 서로 하게 되죠. 서로 상황을 알잖아요. 또 어느 정도 공격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그게 또 뭐 마음으로 뭐 그렇게 미워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뭐 발표회에서 뵈서 많은 분들 얘기하는데 또 고생 많으시더라고요. 그 대구에 가셨을 때 영상을 제가 봤는데 네. 굉장히 열렬하게 이제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연설하시는 중간에 뭐 배신자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네.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주 태연하게 결국 우리 정치는 우리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제가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굉장히 편안하게 괜찮습니다.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길래 제가 잘 들어야죠. 그분들도 뭐 자기 시간 내서 오신 거고 그리고 그런 데서 와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애국심이에요. 욕심의 네. 방향이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런 마음 자체는 같이 모아서 가야죠. 결국은 그때 선택으로 제가 고난을 겪을 수는 있지만 네. 그건 민주주의자라면 그건 두 번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어떠세요? 그 당대표나 비대위원장 하실 때랑 지금은 이제 어쨌든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링 위에 올라오신 상황이잖아요. 이때 마음가짐은 좀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 제가 아니면 진다고 봐요.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불안감, 질 수도 있다,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라 저랑 같이 가면 이긴다는 확신입니다. 저는 그거 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온 겁니다. 누가 이재명과 싸워 이기겠습니까? 이기는 선택은 바로 한동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이길 것이라는 것을 믿어주십시오. 이번 시대 정신은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을 한 윤석열 대통령과 탄핵을 30번 한 이재명 대표를 둘 다 과거로 돌리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대표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 공수교대에 대해서 더 잔인한 싸움만 계속되지 않겠어요? 속된 말을 막 조져대면 그 다음엔 우리가 잡아서 또 저쪽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싸움이 계속되는 동안 국민은 골병들고 나라는 이렇게 AI 시대의 혁명에 올라타야 될 시점에 나라는 뒤처지게 돼요. 저는 지금 시대 정신은 두 분 다 퇴장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다. 그리고 그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저 혼자인 것 같은데요.
그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시면 변수가 또 하나 있을 수 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무소속으로 나왔다가 단일화하는 과정이 이제 하나의 시나리오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시나리오 쓰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건 지금 네. 우리 국민의힘의 경선의 흥행에 재를 뿌리는 것이고요. 우리 당과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라면 밖에 있겠지만 당연히 우리 당으로 뛰어야 될 후보를 얘기하면서 부전승을 얘기한다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저는 한덕수 총리님을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요. 아, 네. 그분은 그런 길을 택할 분이 아니에요. 아, 나오실 분이 아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나온다면 정정당당하게 경선으로 들어오시겠죠.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후보님께서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전히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는 공적 마인드를 저버린 행동을 많이 해왔죠. 경기도에서 법카 같은 걸 써왔고 그리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당과 진영을 사법 디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동원해왔어요. 네. 그러면 저분이 권력을 잡게 되면 그 권력의 크기가 그리고 다수당이라는 의회 권력까지 갖게 되고 행정권을 갖게 되고 사법부까지도 사실상 인사권을 장악하게 되고 헌법재판소장까지 갖게 되고 소위 뭐 많이 말하는 퍼펙트 스톰 같은 거라고요. 그럼 그랬을 때 저분이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할지가 너무 명확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죽는 길과 세상이 망하는 길이 있다. 그럼 저는 제가 그냥 죽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공적 마인드에서 그렇죠. 비롯된 공적인 건가요? 마인드를 가지고 한다면 그건데 글쎄 저분은 그냥 이걸 누르지 않을까요? 아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께서 저희 찾아가는 판도라 첫 출연을 해주셨어요. 그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한 후보님께서 계엄에 반대하셨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가장 명분 있는 후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다만 이 검사 출신인 거는 조금 약점이다. 거기서 유일하게 계엄을 반대하고 계엄 해제에 적극적이었고 그다음에 탄핵에 적극적으로 찬성한 사람은 한동훈 전 대표 하나밖에 없어요. 소위 윤석열 대통령하고 뿌리가 같다는 것이 가장 큰 약점이다 이런 얘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또 검사냐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올 테니까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당신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부분은 저는 제가 얼마든지 극복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검사 프레임이라는 게 좀 안 좋은 쪽으로 얘기한다면 이런 거 아닐까요? 상명하복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 한다 까라면 깐다 뭐 사냥개라 물라면 문다 이런 거. 그런데 저는 우리 보수 정치에서 제일 거기에 반대되는 행동을 한 사람 아닌가요? 대통령과 대통령 영부인의 문제가 불거지고 서로 간에 굉장히 불편한 과정에서도 저는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즉시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히려 대통령과 좀 갈등한 것 중에 하나가 뭐 검찰 출신 인사를 제가 공천하지 않았다라는 거가 큰 거잖아요. 만들지 않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줄 세우기를 했나요? 제 사람들을 꽂아 넣었나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결국은 어떤 중요한 시점에서 제가 어떤 행동을 할지를 저는 국민들이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계엄이 다시 오면 저는 똑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3년만 하고 내려오겠다고 얘기했죠. 네. 왜 다른 사람보다 그게 더 울림이 큰지는 저는 약속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저를 반대하는 사람조차도 저는 좋은 정치인이 되고 싶어요. 좋은 정치인. 좋은 정치인은 이거다라고 한 문장으로만 말씀 주신다면 국민이 먼저입니다. 국민이 예. 먼저다. 그렇게만 그 원칙만 지킬 수 있으면 저는 네.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의 시대 정신에 맞는 리더가 가져야 될 요건을 좀 몇 가지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경제와 AI를 제대로 이해해야 해요. 그냥 써주는 거 읽지 말고 네. 얼마든지 토론도 가능할 정도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그렇다고 자기가 다 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되고요.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경청하고 전문가들의 뜻을 돌다리 두드리되 그렇지만 과감하게 실행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찾아가는 판도라 마지막 질문인데 지금 이 시점에 국민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와 그 이유. 백설이 선생의 봄날은 간다를 지금 듣고 싶네요. 12월 이후에 잔인한 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 잔인한 봄날이 간다. 이 봄을 지나고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 모두가 미래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분 1초가 이제 소중한 때인데 이렇게 고맙습니다. 시간 내주시고 이렇게 답변 주셔서 영광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고맙죠. 무슨 말씀.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